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국 수학과 닥터 데이비드 정입니다. 오늘은 혀의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맛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맛을 단맛과 짠맛, 신맛, 또 이렇게 쓴맛 이런 것을 잘 구분을 해서 이 사람들이 엔조이 하는데, 인생을 엔조이 하는데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해로운 것은 우리가 또 혀로 구분을 해서 맛을 봐서 뱉어내고, 이렇게 해서 너무 뜨거운 것은 혀에서 뱉어내죠. 이렇게 몸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맛을 구분하는 것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노화하면 이 맛을 구분하는 것도 이제 퇴화돼요. 그래서 보통은 나이 들면 이제 짠 것도 잘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드시고, 또 어릴 때는, 젊을 때는 예민하던 그런 신거나 다른 것도 노화가 되면 잘 모르고요. 또 노화가 되면 나쁜 것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들게 됩니다. 또 입맛이 없다 그러고 음식을 잘 못 드시게 됩니다. 결국은 연세가 들면서 이 맛을 구분하는 그것도 퇴화를 하는 것이죠. 또 중요한 역할은 혀는 이 연화작용을 합니다. 연화라는 것은 삼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삼키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다 배워서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존하기 위해서 주신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 혀에 가서 혀가 이렇게 삼키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그것을 삼킬 때는 이것이 기관이나 이런 그런 쪽으로 가면 또 큰일 나니까 혀가 이로 움직여서 이 기도를 막고 음식을, 또 물이나 음식을, 우유나 이런 것을 식도로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연화작용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랬죠. 음식 먹으면서 말하면 안 된다. 그런데 사실은 의학적으로 그 말이 맞는 게, 음식을 먹으면서 말을 하면요, 말을 할 때는 결국은 기도가 열린다는 이야기인데, 그 열리는 순간에 이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기 쉬워서 잘못하면 이렇게 기침이 나게 되고, 또 aspiration, 특히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 연화작용이 무뎌지면 음식을 먹다가 이 aspiration 뉴모니아가 잘 생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질식하거나 또는 폐렴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화작용도 나이가 들면 이 퇴화를 하죠. 그런데 이 혀가, 어떤 사람들은 이 알록달록한 그런 지도 모양을 한 그런 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오그래픽 텅이라 그러고 지도형 혀라 그러는데, 이것은 정상 범위에 듭니다. 특별히 치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단지 이제 엄마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 지도형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대개는 음식을 매운 음식이라든지 이렇게 뜨거운 음식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예민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지도형 혀가 있더라도 아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딸기형 혀가 있어요. 혀가 딸기같이 빨간 점이 이렇게 조금씩 부풀어 오른 것인데요. 이것은 스트랩 인펙션을 말합니다. 연쇄상균이 들어와서 이 편도선이 붓거나 또 인후염이나 성홍열 이렇게 해서 이것은 딸기형 혀가 있으면 열이 나고 이럴 때는 반드시 주치의를 찾아가 있어서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잘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결국은 이 심장, 류마티스 심장병이라든지 또는 이 사구체 신염 이런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딸기형 혀는 주의하시고 의사의 진찰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혀가 이렇게 하얀 게 뒤덮이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이것은 아구창이라고 합니다. 보통 곰팡이 감염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치료하지 않으면 이것이 자꾸 삼키면서 결국은 식도에까지 이 곰팡이가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이 기저귀 발진에 이 곰팡이하고 같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구창도
항곰팡이제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니스타틴이라든지 마이쿠스타틴 이런 약들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혀에 또 생기는 문제가 이 수족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열이 많이 나면서 혀나 잇몸에 입안에 이 궤양이 생기죠. 그리고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프고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고생을 하게 되는데 실제 사람의 수족구는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열이 좀 나서 혹시 열경기가 있을 수는 있고 가끔 이것이 내막염이라든지 심근염, 심장에 근육이 염증이 생기는 그런 이 콕사키 바이러스가 아주 극심한 경우에는 이것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이 수족구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의 그 수족구는 상당히 위험한 그런 병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또 이렇게 헐페스 감염이 혀에 많이 생깁니다. 이 구강염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너무 아파서 탈수가 되기 쉽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일 처음 이 헐페스 감염을 일으킬 때는 아주 열이 나고 입안이 다 헐고 이렇게 해서 어떤 경우는 일주일씩 또는 2주일씩 잘 먹지를 못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진통제와 또는 탈수가 되지 않도록 마시는 것을 적당히 잘 해줘야 됩니다. 이 헐페스 구강염은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지만은 이 탈수만 잘 방지하면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이제 두 번째 이상 감염이 되는 경우는 이 헐페스 감염이 숨어 있다가 또 다시 재발을 하지만은 그때는 열이 나지 않고 대개는 가볍게 지나갑니다. 혀에도 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혀암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술, 담배의 원인으로 올 수도 있어요. 술을 많이 먹거나 담배를 많이 피워서 혀암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HPV라는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라는 이런 바이러스가 혀에 암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HPV 바이러스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자궁암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통 19세 이내에 3번을 맞게 되면 이것을 이 예방주사를 정부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주사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200불 이상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19세 이전에 맞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19세 이상 지나면 뭐 250불씩 3번을 맞게 되면 상당히 큰 비싼 그런 예방접종에 속하죠. 그러나 이것이 혀암도 예방하고 또 자궁암 또는 대장암 또는 항문에 생기는 이러한 암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죠. 일단 이런 혀암이 생겼을 때는 치료는 수술로 혀를 떼내고 또는 방사선을 치료하고 또는 케모테라피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서 많이 떼냈을 경우는 이제 이 음식을 삼키거나 또는 말을 하는데도 언어에도 장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혀가 이 텅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혀가 혀끈이 짧아서 이제 걱정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대개는 혀끈이 짧아도 혀를 밖으로 이렇게 낼 수가 있으면 대개는 이 발음상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너무 짧은 경우에는 수술을 해서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혀 자르기 소리가 되지 않고 발음을 정확하게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흔히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살인혀라는 말을 씁니다. 역사 소설에 보면 세치혀를 잘못 놀려서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 기밀을 함부로 노출하다가 죽기도 하고 또는 혀를 잘못 놀려서 명예훼손을 당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에 보면 말을 잘해서 죽음을 면한 사람도 있고 또 말을 너무 잘해서 죽음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삼국지에 보니까 양수가 아주 말을 잘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조조 밑에 있었습니다. 조조가 한 번은 암호를 계륵이라고 했습니다. 계륵이라는 것은 이 닭갈비를 말하는데
이 한중을 그때 포위하고 있다가 전세가 불리하니까 조조가 이 한중을 차지하려면 이거 닭갈비 같이 별로 영양도 별로 없고 또 버리고 남주산이 아깝고 이렇게 해서 계력과 같구나 이렇게 해서 그 전쟁을 빗대어서 그날 암호를 계력이라고 했는데 그 계력을 보고는 양수가 이제는 우리 주군이 후퇴할 마음을 먹었구나. 그러고는 자기 부하들 보고 다 짐 싸라 그랬어요. 후퇴할 준비를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니까 다른 부대에서 모두 불평을 하니까 조조가 알아보고는 양수가 이런 계력의 그 속마음을 조조의 속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너무 잘해서 해를 보는 사람도 있는데 말이 둔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신 경우도 있습니다. 보니까 모세도 말이 둔했고 예레미야, 바울 이런 사람들도 말에는 아주 둔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조심하고 혀를 조심해서 우리가 믿고 이렇게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데 많이 쓰고 찬양하는데 많이 쓰고 남을 칭찬하는데 혀를 많이 쓰는 것이 우리 복된 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혀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과 정성으로 진료하는 정인국 소아과는 37-28 팔슨스 블루바드에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718-961-2600입니다.